영혼이 옮겨붙는 현상인 빙의, 곡성, 검은 사제들, 엑소시스트 이렇게 대흥행을 거둔 이 영화들의 공통점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 빙의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자, 지난 2월 1일 캄보디아 한 영화 세트장 이곳에서는 공포 영화 룸 스피릿 룸이 한창 촬영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주연 여배우와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촬영을 위해 서로 호흡을 맞추던 중 무엇이 중요한다면 죄송. 엔지. 뭐 촬영장에서 대사 틀린 일이야 종종 있는 일이니까 제작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자, 무엇인가에 홀린 듯 다짜고짜 옆에 있던 철사를 잡아채 상대 배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어머. 자, 한순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촬영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아니 뭐예요? 갑자기 지금 방금 지나간 그 목에 자국 난 게 저게 철사 자국인 거죠? 자, 저렇게 이제 난동을 부린 거죠. 자,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일. 자, 이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영화 관계자 콤 소케이티트는 자신의 얼굴책 계정에 공포 영화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사건이 벌어진 후인가 봐요. 그리고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제작진들이 저 한 배우를 진정시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다. 왜냐면 목을 조르는 영상을 얼굴책에 올렸으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괜히 영화 띄워보려고. 근데 이거는 일이 다 터지고 나서 급하게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19년 만에 눈을 뜬 한 소녀. 그런데 소녀가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것은 검은 그림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뒤부터 소녀가 검은 그림자를 보는 날엔 꼭 누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급기야 소녀는 귀신을 보고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야, 무서워지겠네요. 공포스러운데요? 무섭죠? 자, 이 내용은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의 소녀를 다룬 영화 2002년에 개봉한 DI의 줄거리입니다. 이거 나 진짜 무서웠어. 이거 무서워. 깜짝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 진짜? 아니, 그럼 이게 죽음을 본다는 게 실화라고요? 1989년 태국 북부 라곤이라는 마을에 링이라는 19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은 어느 날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낀 뒤부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 저기에 왜 하이힐이 버려져 있지?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피가 묻은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았는데 다음 날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어머.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익사하는 환영을 받는데 실제로 그날 밤 마을에서 익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건 뭐야? 예언자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네. 소름이네. 어쨌든 불길한 일을 계속해서 목격을 한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미리 목격하게 된 링. 끔찍한 환영에 괴로워진 링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결국 집에 숨어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꾼 링. 그런데 마침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불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마을에 불이 나서 다 죽을 거예요. 축제를 취소해야 돼요. 축제를 취소하라는 링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링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협박했고요. 그리고 결국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야, 이게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든다.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거 진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축제 도중 정말로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예언이 맞았네요, 링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좀 예방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 링을 죽이기 위해 링의 집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 링은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견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링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의 유언장에는요. 제 시신은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않은 당신들을 저주할 거야.
다소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링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후 링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도 링처럼 환영을 목격해 귀신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억울하게 죽은 링의 저주인가요? 링의 저주가 담긴 죽음을 예견하는 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링의 눈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2006년 5월 멕시코의 몬테레이 시입니다. 뭐 날아가네? 날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빗자루야 빗자루? 진짜 마녀야? UFO를 연구하는 모 클럽의 회원들이 촬영한 이 영상.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자 사람들은 영상 속의 물체를 일명 몬테레이의 마녀로 부르며 호기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레이 시에서 마녀가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요. 2004년 1월 몬테레이시 레오나르도 사마니에고 경찰관. 그는 경찰차를 타고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중 나무에서 빗자루를 타고 내려오는 마녀를 목격했다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 마녀는 경찰차 유리창을 마구 공격.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란 레오나르도는 제압할 새도 없이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년 뒤인 2006년에도 헤라르도 가르사라는 경찰관 역시 공동묘지를 순찰하던 중 마녀를 목격했다고 주장. 그런데 이 두 경찰관은 공통적으로 검은 망토를 입은 노파였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한 것을 토대로 그린 몽타주도 있습니다. 어머. 우리가 상상하는 마녀의 모습이네요.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이 몬테레이의 마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생긴 겁니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근거 있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설은 지금까지도 뜨거운 이슈인데요. 2017년에 또다시 목격됐다는 증언에 다시 한번 마녀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아이언맨처럼 발에 부스팅 같은 거 달고 이렇게 문송기구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뭐 개발하는 뭐 연구팀 이런 거 아닌가요? 문제는 저 가속이에요. 가속이 문제다. 네. 일반적인 가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걸 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못하죠. 제가 영상 조작일 수 있죠. 뭐 CG로는 뭐든지 가속시킬 빨리 수 있으니까. 돌렸다? 네, 뭐 가속시켜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CG는 만들었다면 잘 만들었습니까? 아주 잘 만든 거죠. 멕시코에서 수차례 목격됐다는 전설 속의 마녀. 정말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2014년 6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657번가에 위치한 한 저택. 세 자녀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던 데릭 브로더스와 마리아 부부는 이 집에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제발 이 집 누가 좀 사주세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집을 둘러싼 정말 섬뜩한 괴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위해 집을 찾은 브로더스 부부는요. 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이의 주소가 적히지 않은 의문의 편지는요.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집을 지키고 있지요. 이전의 집은 자녀들이 성장하기엔 작아서 이사하는 건가요? 자신을 감시자라고 밝힌 이가 쓴 편지에는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안부를 전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또다시 부부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본 부부의 표정은 일그러집니다. 우드 가족에게 집을 넘겨받았군요. 이젠 브로더스 가족의 집이네요. 다락방은 누가 쓰죠? 2층 침실엔 누가 자나요? 오, 뭐야, 오싹한데? 감시자라는 이는 집안 구조를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집주인의 이름과 부부의 이름까지 알고 있던 겁니다. 뭐야, 이게. 이거를 직접 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소름 끼친 건 657번가의 집에는 어린 피가 필요합니다. 뭐야? 피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야? 정말 깨름칙하게도 마치 자녀들을 노리는 듯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감시자는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와 별명까지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알아? 집안에도 혹시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서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뭐 들었던 거 아닐까? 누군가 집을 감시하며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결국 부부는 이사를 보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집을 보는 수상한 커플이 포착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커플을 조사했는데 좀 의심스러웠던 점이 커플 중 남성이 즐기던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감시자였다고 합니다. 오, 감시자라는 게 네, 흔하게 쓰일 만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로 잘 안 쓰죠. 그러니까 특별히. 편지에도 감시자라고 돼 있었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거 법인 아닌가요 혹시?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커플은 우연의 일치라며 극구부인. 그리고 한편 경찰들도 이들이 집을 스토킹한다는 증거와 동기를 입증할 수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브로더스 부부는 FBI 출신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감시자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2017년 또다시 감시자로부터 편지가 도착. 자동차 사고일 수도 아마 화재일 수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예 대놓고 부부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스토킹 괴담이 퍼져 한동안 집이 안 나가다가 2019년 드디어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집을 스토킹하고 편지를 보내는 건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